지난 9일 구글은 자체 개발한 초고성능 양자칩인 윌로우를 공개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윌로우가 입증한 성능이 먼 미래로 여겨지는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 대한 기대를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구글은 이번 연구에서 현존하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인 프론티어가 10의 24제곱년, 무려 14년이 걸려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윌로우의 양자 컴퓨터는 단 5분 만에 풀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나이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는 문제를 몇 분 만에 풀 수 있다고 발표된 윌로우의 성능은 구글의 주가를 사상 최고가로 만들었고, 이와 반대로 언젠가는 비트코인의 암호화를 깨트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은 일제히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암호화폐의 근간이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커뮤니티에서는 이와 관련해 오래된 형식의 주소를 사용한 나카모토 사토시의 물량을 동결해야 한다는 방안이 나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래 산업의 혁신으로 부상한 양자 컴퓨터가 관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과연 비트코인의 종말을 불러올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양자 컴퓨터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이지만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결론을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컴퓨터는 비트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비트는 0과 1로만 구성된 기계어로 모든 정보를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방식으로 전등 스위치를 제어한다면 오로지 불을 끄거나 켜는 것 이외에 다른 가능성이 없는데, 양자 컴퓨터는 다릅니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 비트, 즉 퀀텀 비트를 줄인 큐비트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앞서 말한 전등 스위치를 예를 든다면 꺼진 것이면서도 켜진, 즉 0이면서도 1인 전문가들도 설명하기 힘든 모호한 개념을 사용합니다. 어쨌든 큐비트는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탐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이 10개가 있다면 기존 방식으로는 10가지 길을 일일이 탐색하여 최단 경로를 찾아내지만, 양자 방식에서는 10가지 길을 한꺼번에 탐색하여 최적화된 길을 찾습니다. 이와 같은 양자 방식이 상용화가 된다면 모든 문제를 최적화하여 빠른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산업들에 큰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양자 컴퓨터는 AI와 신약 개발 양상을 크게 바꿀 것으로 예측되는데, AI는 기존 컴퓨터와 차원이 다른 탐색과 처리 속도로 새로운 경지에 도달할 수 있고, 신약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 수천 가지의 물질들을 일일이 조합하여 결과를 내는데, 양자 시스템은 가상 원자 테스트로 기존 규모로는 할 수 없는 계산을 바로 할 수 있으니 비용과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자 컴퓨팅 기반의 신약 개발은 이미 국내외 바이오테크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자 컴퓨팅은 국방 산업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국방 산업의 핵심은 보안인데, 양자 기술은 암호화된 시스템을 뚫는 데에 기존 기술보다 훨씬 압도적인 성능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 기술이 정보 해킹, 도청 등에 활용된다면 국가들의 안보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와 여러 국가들은 대비책을 세우기 시작했고, 모든 암호를 무력화시킬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미국과 양자 컴퓨터에 맞서 뚫리지 않는 방패인 양자 암호 통신을 개발한 중국은 이미 양자 기술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양자 컴퓨터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해킹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다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앞서 말한 큐비트의 숫자가 커질수록 성능이 좋아집니다. 이번에 발표된 윌로우는 105개의 큐비트를 장착했고, 이는 구글이 세운 총 6단계 로드맵 중 2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00만 개의 큐비트가 구성된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을 해킹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견해는 살짝 다르지만 적게는 수백만 개부터 수천만 개의 큐비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엔지니어가 손 놓고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미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커뮤니티들은 이 문제를 논의해왔고,
양자 저항 기술을 적용시키기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와 개발자들은 양자 내성 표준을 포함한 소프트 포크를 연구 중에 있고, 이더리움 역시 양자 기술의 위협을 대비해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로드맵 중 더 스플러지에 양자 내성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양자 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만, 실제 상용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앞으로 몇십 년은 걸릴 것이고, 오히려 그런 시기가 다가온다면 블록체인 걱정할 시간에 보안에 더 취약한 기존 금융 시스템을 걱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양자 기술로 인한 비트코인 해킹 위험은 과거 수년 동안 암호화폐를 위협해온 마운트 곡스 사건처럼 양자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등장해 공포를 조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양자 기술이 암호화폐를 정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기억하고, 오히려 해당 이슈가 부상할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암호화폐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관련 코인들이 가능성이 있고, 이더리움처럼 양자 내성을 준비하거나 적용된 코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고랜드, 아이오타, 에이다, 헤드라, 폴카닥 등이 양자 컴퓨터 위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양자 기술은 보안 및 해킹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로 인해 암호화폐 위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기술이 최종 단계에 도달하더라도 블록체인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차라리 이슈가 될수록 단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와 암호화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사하다 보니까 비트코인보다 보안에 훨씬 더 취약한 국가안보학 전통 금융 시스템이 제일 먼저 블록체인을 적용해 대비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IM머니에서는 매일 오전 9시에 비트코인 전망과 시황에 이어 알트코인의 분석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질문이나 소통을 원하시면 영상 더보기에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해주세요.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상 이슈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